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한국사회 예심화 14과 금융과 자산관리입니다. 첫 번째, 은행과 보험을 통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은행을 통한 예금과 대출. 은행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것을 예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기.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훗날 위기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뉩니다.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이고요. 자동차 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생명보험이란 사람의 사망과 생존에 대비하는 보험이고요. 보통 질병이나 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의료비 보장과 관련된 보험에는 암보험, 의료비, 실손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주식과 채권. 은행 예금은 이자는 낮지만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주식은 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대신 위험도도 높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주식보다는 수익이 낮지만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부동산과 간접 투자 상품.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상가 등과 같은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고 한번 부동산을 구매하면 다시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려울 때는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펀드 등과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평소에 미리 돈을 내고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리 돈을 내는 것, 이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다음 가나에 순서대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가를 통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예금, 그다음 돈을 빌리는 것, 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을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 2번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3번 평소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4번 특정 회사의 주주가 되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것은 예금이고요. 평소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것, 대출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주, 이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발행한 증서이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네, 이것은 채권이고요. 채권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회사의 주주가 되어 배당금을 받는다. 2번 은행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3번 구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받는다. 4번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가장 위험한 자산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옳은 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가 주식, 2번이 이제 그 예금 중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은 적금이라고 하고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맡기는 것은 예금이라고 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한 자산관리,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업,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니은, 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디귿, 부동산을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리을, 부동산 구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저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낮아서 은행 외에 다른 쪽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에 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살필 여유도 부족해요. 저에게 알맞은 투자 방식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안정적인 걸 또 원하고요. 은행 외에 다른 걸 알아보고 싶은데 다른 것을 경제에 관한 지식도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3번 같은 경우 1번은 주식에 투자하세요. 좀 위험하죠. 2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 은행 예금에 대한 건데 이 사람이 조금 더 그 은행 외에 다른 쪽을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알맞은 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수령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다. 취업을 많이 하는 20대에서 30대부터는 소득이 점차 증가하지만 50에서 60대부터는 은퇴와 함께 대체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그런데 이와 달리 소비는 태어난 직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계속된다. 따라서 한창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일생에서 소득과 소비는 각각 어떻게 변화하나요? 20에서 30대부터는 소득이 점차 증가하지만 50에서 60대부터는 은퇴와 함께 대체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소득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생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노후 대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제 고향에 집과 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2층으로 집을 짓고 1층에는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장문형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주식 투자의 장단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주식 투자란 무엇입니까? 투자에서 위험성과 수익성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금과 비교할 때 주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네,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란 증권사를 통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는 낮지만 안전합니다. 이와 달리 주식은 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대신 위험도도 높습니다. 이렇게 14과 금융과 자산관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